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종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교과가 늘어나고 정시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 그다음 교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신 컷이 좋아도 6학점은 확실히 이제 무리다라는 점, 그 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학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가 제가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서 윤곽이 명확해졌습니다. 2021학년도 입시와 달리 6학종 지원에도 최소 2개에서 3개는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2022학년도 학종만 지원한 학생들은 쓴잔을 마시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2023학년도 대입 주요 현황을 보면 학종 감소학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교과와 정시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교과와 정시만 준비해야 하는가? 절대 안 합니다. 내신만 준비해야 되는가? 절대 안 합니다. 보통 이제 내신이 최고의 비교과, 내신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교과 전형이 늘어났다라는 점, 그 점 정말 학종에서도 정말 내신이 중요하죠. 학종에서 내신 정말 중요합니다. 교과에서 내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내신만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서울대 정시만 보더라도 교과 평가가 들어가고요. 건국대, 경희대 교과 전형만 보더라도 서류 평가가 30%가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서울대 정시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수능 1등급 때 2등급 때 그 이상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만해요. 그럼 뭐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서류 평가에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건국대하고 경희대를 지원한 학생들 내신 네, 다 그 라인입니다. 1점대 후반, 2점대 초후반 그 라인 학생들이 그 지원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는 판가름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럼 뭐가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류 평가 30%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교과의 수능 최저가 설정된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교과와 단지 수능 이거 하나만 올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입시 입학 사정관이 도입된 때부터 입시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항상 제가 매일 제가 뉘우치는 거 단 하나 있었습니다. 절대로 입시는 뭐 아니면 도 하나의 알박기식으로 준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제 경험의 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하나만 파고든다라는 건 절대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만 올인해서 좋은 결과 본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계획이라는 건 입시는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여러 장 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만 올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학종만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2023학년도부터 학종이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학종만 준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매년 컨설팅을 하면서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쭉 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를 보면 학생들 생활기록부 수준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심화 과정도 역시 올라가고 있어요. 탐구 역량도 여러분들이 보는 탐구 역량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 역시 탐구 능력의 발전한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고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시키는 탐구 내용과 그건 대학교 입학 후 어떤 쪽으로 심화시켜서 공부할 것인지 이런 점들도 생기부에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올해 2022학년도 학종에서 소신 이상 합격한 학생들 생기부를 보니까 그 점을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학과를 지원하는데 1점대 후반 학생은 예비를 받는 반면에 3점대 학생은 최초 합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우리 예비 중3 학생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고1 때는 무조건 내신입니다. 내신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고1 때부터는 내신과 비교과 버리고 또한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 절대 이런 어리석은 하지 마세요. 정시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 고1 때 자퇴했어요. 정시에 올인을 하겠다. 근데 정말
그 등급 제가 한번 봤거든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보고 야, 너 자퇴하고 고1 때 수능 올인한다면서 했더니 재수한다고 합니다. 절대 안 나와.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학교에서 강제로 공부를 하라 시킨 건데 자기 혼자서 수능 공부하겠다, EBS 들으면서 인간을 공부하겠다, 공부가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하겠다 절대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1 때 비교과도 챙기셔야 되는데 비교과를 챙겨 고1 때부터 비교과를 챙기셔야 된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걸 할 고2 때는 경험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 활동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 충실하고 학교 나오는 수행평가 충실히 하세요. 그리고 또한 어떤 점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 수업을 하고 나서 수행평가에서 궁금함이 생겼어. 그러면 궁금증에 관한 보고서 한두 개만 좀 들어가 주세요. 그것만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것이 힘들다? 그런 말이 안 되지. 이것은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점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독서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 수행평가만 요즘 수행평가를 보시니까 독서와 관련된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만 충분히 하셔도 여러분들 독서 활동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올라가는데 내신과 비교 어떻게 다 준비하냐라고 또 반론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수능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교과도 넣을 건데 수능 최저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비교과는 무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치 활동이 옛날 같은 경우는 몇 자이신지 1000자였습니다. 자율. 그런데 지금 몇 자죠? 자율 활동 500자, 동아리 활동 500자 줄어들었어요. 더구나가 이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봤자 몇 자입니까? 지금 주제 포함해서 빈칸 포함해서 30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뭐가 있는 거죠? 근데 과세특위에. 근데 과세특위에 글자 수가 1000자, 1500자 들어가는 아니에요. 과세특 달랑 들어도 500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들어갈 글자 수가 많지가 않아요. 학교생활 충실하고요. 수행평가 충실하고 단 이 점만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진로와 밀접한 과목 있죠? 그 과세특만 심화시키고요. 진로와 관련된 심화 보고서 이것만 꼭 잘 챙기시면 됩니다.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 심화 역량을 보여줘야 되니까 전 과목을 다 심화 역량을 보여줘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저는 아니요. 슈퍼맨이야?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전 과목이 아니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충실성을 성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실성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진로와 밀접한 과목은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신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더 호기심 충족시켜 나갈 것인지 진로 보고서로 그 점은 꼭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비교과 충분히 잘 챙길 수 있고요. 또한 학점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제 교과평가가 이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인 평가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대 같은 경우, 경희대 같은 경우 교과 중에 서류평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명확히 암시했거든요. 뭐냐면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 과세특과 내신을 평가하겠다라고 암시했기 때문에 그 점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은 교과 전형에 지금은 그거 적정 유자 우리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내가 내신은 2.1이야. 그럼 2.1이니까 그냥 이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어디니까 거기는 이제 안정으로 지원할 때 교과로 기준으로 하는 학생도 있고 반면에 수능 100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선정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교과도 소신 이상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도 있고 수능 최저가 있고 또한 여기처럼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서류 평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 역시 이제는 안정이 아니라 소신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으로 많이 선발할 때는 보통 이제 6학종으로 지원한 학생도 있었죠. 학종 많이 선발할 때. 아니면 혹시 이제 안정으로 교과 한두 개 지원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는 이제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는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는 당연히 소신 쪽도 하나가 포함돼야 되고 교과 전형에 그럴 때 그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평가가 매우 중요하셨다는 점도 있지만 내신도 많이 중요하셨다는 점. 더구나가 2022학년도에
비교과가 평범해요. 근데 내신 믿고 학종 지원 학생들이 1차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1차에서 떨어졌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1차에서부터. 이해하시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2023학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학종이 줄어들고 교과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잘 챙기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여러분들 잘 준비해야 될 것인지는 제 에듀맘띵 어플에 그 고수들의 교육 정보의 매뉴얼에 매뉴얼을 업로드 시켜놨거든요. 항목별로요. 뭐 과세특, 동아리 활동. 그래서 항목별로 다운받으시면 이 과세특위에서는 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구나라는 두루두루 주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학년도 이제 일반고라면 학종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될 테니까 그때 꼭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